내 인생 신의 한 수, 딱 보니까 대충 내용이 어떻다, 이런 느낌이 딱 오시죠? 네. 네. 내 인생 신의 한 수. 네. 역시, 뉴스킨이죠. 그러면 그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리면, 네. 어, 요즘 저는 이제 뭐 뉴스키 사업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TV를 이렇게 오랫동안 못 보시죠.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다 보일 때마다 이렇게 탁 한번 보고 또 애들 보면 또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또 이제 유튜브에 보고 뜨면 한 번씩 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유키즈 이거 맞죠? 프로그램. 네. 그 유재석이 나오고 그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는 재미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제가 사실은 신하균이라는 이 배우의 영화를 많이 보진 못했어요. 많이 보진 못했지만 생각나는 게 한두 건 정도 봤을 때 그게 이제 악당으로 나오는 거였는데도 굉장히 와 진짜 연기 잘한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이 아시다시피 엄청 유명인에서부터 정말 일반인까지 그런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그런 자기의 이제 얘기들, 그런 인생 얘기들 이렇게 딱 해놓을 때 제가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느꼈던 게, 이게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게 된 건 얼마 전이었어요. 이분이 얘기한 중에 이 신하균이란 이 배우한테 물었어요. 내 인생 신의 한 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신하균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연기를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는 것이 내 인생의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를, 어, 물론 스스럼 없이 이렇게 탁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 본인이 이런 배우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쭉 듣게 되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의 신의 한 수는 당연히 뉴스킨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한테 신의 한 수는 이거다. 예, 라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얼마 전 매거진에, 요 두 분이 나오셨어요. 500만 장자가 되셨는데, 뭐, 다른 좋은 분들도 많이 또 있으시지만, 제가 특별히 여기에 또, 어떤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이분은,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59세에 지점장의 어떤 자리에서 정년 퇴임을 하면서, 60세 나이에 뉴스킨이라는 걸 만나서, 지금 500만 장자의 그 멤버가 되셨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어, 인터뷰한 내용 중에 요런 2002년부터 이기제큐티브 EVP가 되시고 그럼 그 이전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20년이 된 이 시점에서 500만 장자 멤버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을 오롯이 하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팔순 저도 팔순이시다 그죠? 정말 멋진 인상 아닙니까? 여기 인터뷰 하신 내용 중에 제가 빨간 걸로 끄는 게 59세에 정년 퇴임하셔갖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 무언가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할 나이일 겁니다. 보통 일반인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늦었다는 생각이 아니라 해보자라는 선택을 한 것이죠.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 왔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후배 사업자들한테 조언 하나 부탁드린다고 얘기했더니 뉴스킨 사업은 나 혼자 잘 사는 데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다. 뉴스킨은 조직을 만드는 일인데 이 조직을 만드는데 어떤 마음이어야 하냐면 평생 친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식간이지만 제가 어떤 사업을 해오면서 나는 과연 모든 순간이 이렇게 진실된 마음이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 어땠냐면 2008년도부터 이제 제대로 사업을 하게 돼서 2009년 1월 1일자에 EBP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빠를 때는 빨랐다가 느릴 때는 느리다가 네, 그래서 2014년에 EBA가 되고 2017년에 EBA 상태에서 제가 100만 장자 타이틀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8년 9월에 팀 엘리트가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그 미국의 본토에서 이렇게 본사에서 이렇게 네,
이때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 자리를 상상하시면은 더 빠르게 성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근방 말고는 해외로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갔었던 티멜리트 처음으로 갔었던 그 티멜리트 트립이 모나코였거든요. 어, 그게 다음 트립이 뉴질랜드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가지를 못하니까 계속 이거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진짜 느낌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뉴스키너 사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게 진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뉴스킨 사업하면서 미국은 정말 제가 손으로 꼽아도 미국 땅에만 한 7번 갔었고 하와이도 한 그 정도 갔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많이 다녔지만 유럽은 여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처음 보이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모나코와 프랑스는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집 식당은 모나코라는 나라면 뒷집 식당은 프랑스 식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언덕배지에. 그래서 모나코의 그 지형에서 언덕으로 올라가면 이제 또 좀 더 잘 사는 그런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옆에 있는 거는 우리가 두 번째 날 밤이었나? 예, 어, 우리 팀 다들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호텔을 뒤로 하고 이 커피숍에 커피 한 잔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잔 한 16,000원 한국 돈으로 한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이는 꼭 뭐 디즈니에 나오는 그런 것 같은 저 호텔은 거기서 제일 비싼 호텔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저기에 카지노에 들어가려면 정말 옷을 화려하게 예쁘게 입어야 돼요. 여성이. 예쁘게 입고 그 문 앞에 가면 이렇게 신사분이 까맣게 정장이면 신사분이 이렇게 탁 받쳐주거든요. 우리 영화에서 보던 거 아시죠? 그러면 손을 사뿐히 얹어가지고 이렇게 싹 들어가야 카지노에 입장할 수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모나코는 어,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넘어가거든요. 10만 불이 넘어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라고 해도 될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에서 1인당 국민소득 10만 불이 넘어가고 어, 굉장히 부유한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지금 한 3만 불 정도 넘어가거든요. 차이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차가 그 나라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 뒤에 보시는 차 보이시죠? 벤틀리. 마크 보이시는데 저의 드림카가 벤틀리였는데 벤틀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앞에 클래식 차 이런 차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진짜 요 차에서 한 5분 정도 하영이 살면 둘이서 사진 찍고만 돌아다니면서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진짜 또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가 묵었던 회사에서 제공해준 호텔의 그 수영장이거든요. 이게 풀장인데 진짜 굉장히 럭셔리했어요. 보통 호텔 수영장이 다 좋지만 여기는 느낌 자체가 딱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 딱 들고 저 위에 보이는 저 산같이 보이잖아요. 저기가 이제 프랑스 땅이 바로 보여요. 이 여의도만한 게 아마 모나코 땅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 김대호 사장이 그때 한창 수영에 빠져 있을 때라 네, 수영하는 거 계속 찍으라 해가지고 네, 그 다음 장면은 이건 좀 재밌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때 TR90 챌린지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도전하고 있던 중에 제가 거기 가서도 그 슈퍼나 마트 가가지고 감자나 고구마를 사고 계란을 사가지고 이렇게 호텔에서 조그마한 여기에다가 막 이제 삶아가지고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영장 갈 때 갔더니 왜 엄청 싱싱한 계란은 좀 껍데기 잘 안 벗겨지잖아요. 내가 계란을 잘 못 벗긴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시선이 처음에는 계란을 찍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시선에 들어온 게 뭐냐면 뒤에 남자분이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유럽 남자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살짝 바꿔봤더니 지금 맞은편에 있는 남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저는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카메라에. 근데 카메라가 알아서 이런 시선을 초점을 이렇게 다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네,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랑스의 그 어떤 아틀리에가 있는 그런 또 니스는 아니고 니스에 못 가서 있는 그런 곳인데 진짜 저 뒤에 파란색이 보이시죠?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진짜 아름다워서 가는 곳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웠고 그 옆에는 많이 들어보셨던 몽마르트 언덕. 네, 진짜 예뻤어요. 네,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가 파리의 뒷골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도 이런 거리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하늘이 진짜 저렇게 맑았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저런 하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황사나 이게 뭐지? 넘어오는 미세먼지만 아니면 구름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늘은.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전우회 같은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문유손 사장님? 그 집은 아니죠. 그런데 이 에펠탑 앞에 갔더니 이렇게 뭔가 이 시선이 틀려지더라고요. 네. 아, 우정. 네, 우정 좋습니다. 우정. 우정의 눈빛이 이렇게 발사가 되더군요. 네. 그리고 이거는 개선문인데 정말 이 파리랑 어울리는 여자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번 올려봤고, 자, 네덜란드도 제가 돌았는데, 네덜란드 사진은 요 한 장만 제가 담았습니다. 다 소개하고 싶지만, 네. 네덜란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풍차 마을 아시죠? 여기 갔더니 진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진짜 많이 불고 보이는 저 강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가 추울 때는 다 얼어붙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로 만든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원래는 풍차가 한창 돌아갈 때 200개가 돌아갔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그 뭐야 관광 차원으로 4대 정도만 지금 운행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인적으로 사실은 네덜란드가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을 갔다 왔고 본격적으로 자 여러분의 신의 한 수는 무엇입니까? 혹시 신의 한 수가 아직까지 없다면 혹시 준비하고는 있나요? 아, 네, 김희라님이 신의 한 수 스폰서래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네, 어, 그래서 혹시 준비는 하고 있는지, 그죠? 제가 단언컨대 뉴스킨 비즈니스는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제가 이 사진은, 어, 지금 제가 어릴 때 너무 커트 머리를 이렇게 엄마가 바가지 머리만 늘 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는 제가 긴 머리를 자른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긴 머리로 했었는데 이땐 되게 짧잖아요. 왜 이러냐면 제가 미용실 꼴들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에 머리카락을 얼마나 많이 맡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희한해지더라고 머리카락이. 그래서 어떤 때는 노랗게 타기도 했어요. 막 녹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녹아서 없어지는 머리가 지금 많이 기른 상태예요. 기른 상태에서 이제 해돋이 새해가 뜨고 우리 열심히 잘해보자 이래가지고 눈만 비비고 가서 찍었던 노란 잠바 그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첫 트립 갔을 때 코타키나발루에 첫 트립 갔을 때 예, 조금 예뻐졌죠. 그래가지고 네 모습이고 밑에는 인터뷰하는 모습인데 나름 인터뷰할 때는 어때요? 제일 예쁘게 해서 찍잖아요. 그때 제일 예쁘게 해서 찍은 게 저 사진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 뉴스킨이 우리가 성장하는데 정말 감사한 분이 이분이에요. 조세창 박사님이신데, 파마넥스의, 연구 책임자 분이시죠. 네, 수석 책임자 분이신데,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한 번씩 뉴스킨 사업하면서 한 번씩 만나 뵙기도 하는데, 다 그렇듯이 참 만나 뵈면 반갑고 감사하고, 막 그런데, 이분이 만들어내신 그 에이지락, 네, 그 에이지락으로 저희는 성장했던 거죠. 어, 처음에 이 사진만 보시면 1998년도의 얼굴에서 2009년도의 얼굴이 바뀌기까지, 네, 실제로 에이지락이라는 제품을 본인한테 테스트를 해서 저렇게 얼굴이 바뀌신 거잖아요. 일반 제약회사나 뭐
아시겠지만 본인으로 임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인을 몸으로 임상을 해서 저렇게 바뀐 것도 대단하고 그 에이지락 제품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그죠? 그분이 여기는 모나코에서 모나코에 가장 유명한 게 두 가지거든요. 그게 자동차 랠리와 서커스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걸로 또 소득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기도 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서커스를 보러 가기 전에, 그 유명한 서커스를 보러 가기 전에 회사에서 이 파티를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의상도 다 준비해가지고, 네, 의상도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즐기면서 이렇게 가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만났던 분이 바로 조셉창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거든요. 스카이. 요시 스카이. 하나, 둘, 둘, 셋. 셋. 요시 스카이. thank you. 땡큐. 땡큐. 네. 사실 땡큐 이 소리 정말 저는 좀 부끄러워요. 그 소리가 너무 방정맞게 들려가지고 에이지락이 본사에서 뉴스킨을 만난 건 저의 신의 한 수라고 치면 뉴스킨을 회사 자체에서 내놓는 그 에이지락 자체가 신의 한 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의 신의 한 수라고 치면 지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회사 차원에서 신의 한 수지만 우리 사업자한테도 너무 감사한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얼마 전에 나왔던 CJ 제일 대기업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한 차세대 신약 그 연구 기관을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천랩이라는 그 기관을 1,000억에 정말 엄청난 금액을 주고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이 천랩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밑에 보면 2009년 설립됐으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에 특화된 전문 기업이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와 이거 진짜 대단하구나라고 기억하시고 이 천랩이라는 부분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난 기사가 이거예요. 주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식들 많이 하시잖아요. 미래 성장 동력을 잡자. 대기업들이 바이오 매물에 눈독을 들인다. 비단 CJ뿐만이 아니라 대상이라든지 GS, CBS 컨소시엄 이런 데 CBS, GS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바이오에 바이오에 종사하는 그런 연구기관들을 많이 이렇게 협력으로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SK나 삼성 같은 데서도 바이오에 이미 많은 투자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마이크로바이오는 뭐냐면 그 바이오 시장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 그 천랩의 대표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대 교수님인데 천종식 교수님이세요. 이분의 유튜브로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딱 치면 이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이미 30년 전부터 이 미생물에 관한 연구를 계속 해오셨던 분이라 이분이 한국 내에서는 최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무슨 화두를 던지냐면 당신은 미생물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화두를 던진 거예요. 당신은 미생물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까? 네. 이때까지 제가 이 뉴스케 메타라는 제품이 본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내 몸에 미생물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내가 미생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화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란 과연 뭐냐? 제가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몸 안에 사는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말이다라고 나오고 그냥 미생물의 유전 정보 전체나 미생물 자체라고 그냥 인식을 하시면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몸에는 세포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세포가 30조 개가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이 미생물의 숫자는 무려 39조 훨씬 많은 숫자가 이 인체 내에 있는데 얘네들이 주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장 쪽에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장에 대한 뭐 유산균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디스바이오시스라는 부분이에요. 디스바이오시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사실 여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이게 자연의 생태계를 보면
자연에도 좋은 놈, 뭐 나쁜 놈, 이상한 놈, 뭐 많죠. 독한 놈, 강한 놈, 약한 놈 되게 많은데 약한 놈이 무조건 좋고 강한 놈이 나쁘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 이, 이 동물들이나 뭐 이런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야지 이 좋은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장 쪽에서도 이 그 미생물들의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균이 좋은 균만 있고 나쁜 건 싹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좋든 나쁘든 이런 균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이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 균들이 이렇게 모여서 잘 살게 되면 이게 좋은 건강 상태, 좋은 장애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 상태, 불균형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과 디스바이오시스, 요것만 이해가 되시면, 그냥 메타에 대한 이해는 그냥 바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 상태가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라고 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디스바이오시스의 상태는 뭐냐? 이런 알레르기나 크론병, 염증, 아토피, 당뇨 이런 질병과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디스바이오시스의 그 환경을 좋게 회복을 시킨다면 이런 질병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디스바이오시스를 굉장히 좋은 환경을 바꿔주는 그 어떤 방법이 있으면 된다는 건데, 이 디스바이오시스의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8명 중에 7명은 디스바이오시스의 그 생태계, 미생물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시장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장이나 이런 환경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대변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탄생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응가를 딱 하게 되면 그 응가 속에 한 40% 정도가 이 미생물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에 있던 미생물들이 이 똥이라고 할까요? 쉽죠, 그게? 그래서 나오면 그 40% 정도가 미생물이 분포하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한테서 이렇게 받은 이 변을 잘 이렇게 정화를 시키고 분해를 해내서 그거를 알약으로라든지 아니면 액체화 시켜가지고 입으로 삼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넣어주든지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치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돈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게 돼요. 그런 반면에 얼마 전에 난 기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네. 대변 이식술을 했는데 첫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나와서 미국 FDA에서 임상 시험을 중단을 촉구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무엇 때문에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내성균 감염 때문에 사망을 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확률도 크지만 그에 따르게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뭘까요? 음식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든다고 하듯이 이런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미리 예방하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메타라는 제품입니다. 메타는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7년 동안 이미 연구를 해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들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7년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 메타라는 제품인데, 새로운 플래그십 제품이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차별화되어 있고 독점적인 성분 배합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이 파마넥스가 가장 잘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점적인 성분 배합 비율이에요. 에이지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
배합 비율이 맞지 않으면 제대로 된 효능을 나타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파마넥스는 그 기술이 굉장히 월등하고 탁월한 거죠. 따라올 수 없는. 네. 그리고 현대인들이 누구나가 원하는 마이크로 바이옴 제품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제가 시장성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디스바이오시스의 원인은 뭐냐는 거죠. 디스바이오시스 이게 어떤 파괴된 그런 생태계라고 미생물 생태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왜 생기냐고 하면 서구화된 식당,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고 식이섬유가 부족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패스트푸드, 네, 패스트푸드 많이 먹게 되고 우리가 널려 있는 게 가공식이잖아요. 가공식을 많이 먹게 되고 또 육류 위주의 식단을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감기가 걸리거나 하면 무조건 항생제를 먹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다른 어떤 질병 때문에 먹는 게 또 항생제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면 장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된답니다. 이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니까 당연히 이 환경이 파괴가 되겠죠. 그리고 제왕절개, 이게 몸에 칼을 이렇게 댄다라고 하면 일단은 개복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항산화력을 굉장히 파괴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 쪽에 이게 안 좋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우리가 뭐 좀 모르는 질병이 생겼다면, 나 스트레스 때문이야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현대인이라면, 지나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혹시 이 원인들도 외에도 많겠지만, 이 원인들, 지금 보여준 이 원인들 없이 난 살고 있다.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라면 나는 실제로 8명 중에 7명에 속하는 그 디스바이오시스의 환경에 있는 그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식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제품군을 보면 건강한 기초를 위해서 파마덱스에 나오는 알스케어드, 에이지랑 메타, 에이지랑 유스스펜3, TR90를 적절하게 내가 이렇게 잘 섭취를 하면 굉장히 건강의 기초를 바꿀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이 이미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제품이 바로 에이지랑 메타라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사실 에이지랑 메타 제품 이후에 또 분명히 회사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부자들의 생각. 부자들의 생각.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돈을 쫓지 말라고 얘기해요. 돈을 쫓는다고 해서 돈을 잡을 수 없고 돈은 쫓다 보면 더 도망간다. 그러지 말고 돈이 오는 길목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예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냥 있어서는 내가 이 돈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옮은 길목에서 내가 다리 벌리는 연습을 하든지, 망태를 준비를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LTO의 기회인데요. 여기에서 LTO의 기회, 2013년도에 TR90가 815의 매출을 올렸고 짧은 기간에 2016년도에 유스스펜이 단 50분 만에 토탈 50분 만에 760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어요. 이것은 사실은 감이 안 와요. 760억이 뭔지 76억이 뭔지 사실은 감이 안 오는데 우리가 그 지면으로도 그렇고 방송으로도 그렇고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우루사잖아요. 그 제품의 1년 매출에 해당되는 금액이 760억의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짧은 50분의 시간 동안 아직도 뉴스킨이 먹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 엄청난 매출을 올린 거예요. 엄청난 매출. 어마어마한 매출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거를 터뜨린 그 분들 지금 저 정도의 어떤 사업 시장의 어떤 포인트에서 백만장자를 하셨다는 분들은 이 TR90와 유스스펜의 어떤 시장을 나름 준비하고 여기에서 성장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의 케이스를 보면 2013년도에 TR90를 했고 제가 사업을 2008년도 정도에 시작했는데 2010년도에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2008년도 말 2009년도에 본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지락 제품이 나온다.
에이지락 제품. 그런데 지금 우리 메타의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제품 얘기를 하면 이게 그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예감이 들듯이 2010년도에 에이지락이라는 얘기를 나와서 똑같은 감흥이었어요. 뭔지 모르는 거지. 이때까지 노화를 잠근다는 제품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에이지락 이런 거는 들어보는 저게 노화의 원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의 제품이 나와서 피부를 굉장히 변화시키고 젊게 만들어준다라는 게 나왔을 때 긴가민가 했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갑다 좋은갑다 해가지고 많이 흥분했었어요. 그리고 미국 컨벤션에 가서 완전 난리가 나고 이것을 구해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어쨌든 2010년도에 이게 2월달 그때 오픈을 딱 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제가 EVP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 나오면서 제가 SBA를 달성한 거예요. 그때 제가 대리점 밑에 하위 대리점이 그닥 많이 없었지만 어쨌든 제가 소비자를 많이 확보하려고 했었어요.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발라만 봐봐, 발라만 봐봐.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가 소비자 확보를 많이 했고 이게 본 런칭으로 딱 되면서 제가 어느 정도 SBA를 달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뭐냐면 2013년도에 TR90. 저는 SBA의 상태에서 이 TR90를 맞이했고 이게 본 런칭 되면서 제가 어마어마한 그런 커미션을 받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EBA가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유스스펜이 나오면서 2017년도에 EBA이지만 그 100만장자 멤버가 되었고 2017년도에 PA가 달성을 했거든요. 제가 급격하게 잘하거나 급격하게 뭐 엄청 뜨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냥 차근차근 회사가 뭔가를 가슴을 뛰게 해줄 때 나도 덩달아 뛰는 척을 하면서 같이 덩달아 뛰는 거예요. 처음에 뭔지 모르니까. 뛰는 척을 계속 하다 보면 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2달 후면은 메타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2달 후면은 메타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이 메타라는 제품은 어느 누구도 제품을 내가 먼저 제대로 먹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효능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이미 에이지락으로 수많은 임상 데이터가 나왔고 수많은 소비자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재구매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회사가 성장했기 때문에 메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제품이 올 때 메타가 오면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남아있는 어제 분명히 TR90 원 플러스 원이 혜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TR90가 끝난 건가요? 아니죠. TR90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준비할 거는 뭐냐면 내가 TR90가 나오기 전에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뭔가를 다 다져왔듯이 내가 지금 할 것은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내어서 메타를 준비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게 내가 돈이 오는 길목에서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월 달도 중요하고 내년 본넘치 내는 것도 중요해요. 난 아직 긴가민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스폰서가 하는 이렇게 그냥 내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게 내가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 부자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 부자를 원합니다. 예전부터 늘 생각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부자는 경제적인 탄탄함이 없다면 삶이 온전히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자유를 원하고 생각도 넓게 얼마든지 다른 차원에서 이 상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탄탄하지 못하면 결국은 테두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은 많이 틀리지만 내가 엄청 럭셔리한 곳에 간 거예요. 엄청 럭셔리한 곳에 가서 엄청 럭셔리한 대우를 받으면서 정말 맛있는 한 끼당 금액이 굉장히 비싼 그런 음식을 제가 막 먹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호텔에서 뭐 풀에서 수영을 한다든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진짜 감사하다. 진짜 편하다. 진짜 편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 부자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온전히 주어진 그 럭셔리한 그 타임을 누리면서 아, 내일도 이랬으면 좋겠다. 또 언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네, 시간 부자는 아니에요. 그걸 극명하게 얘기를 하자면, 시간 거지라고밖에 안 돼요. 그죠? 그 상황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복사본으로 사는 거 어떠세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당돌하게 보이지만 세상의 95%는 복사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고 자영업도 했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95%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진 돈은 이 5%가 가진 돈의 반에도 못 미치는 돈이고 이걸 다 합친 것들이 그리고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영을 하면서 문을 열었고 문을 닫고 내가 이 가게를 열지를 않고 가게에 없는 시간만큼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복사본 인생을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구축해 놓은 어떤 자산의 그게 없다라고 하면 네, 매일매일 들어오는 그런 자산이 없다라고 하면 복사본 인생 왜? 다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체인지 할 때입니다. 체인지. 뭘 체인지 하느냐? 나를 체인지 하는데 세상은 바꿀 수 없어요. 내 몸으로.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거든요. 우선은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삶을 내 미래를 대하는 나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활 태도가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만 바꿔나가면 체인지는 찬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의 혁명기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조금 치열하게 막 이렇게 막 애쓰고 그 후에 뭐 오는 이런 만족감 그걸 되게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혁명기다. 내 인생을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나에 대한 혁명의 깃발을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센가요? 그런 때라고 이 약물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요? 5년 후를 생각했을 때, 와, 진짜 기분 좋다라고 한다면 정말 멋진 인생 살고 있는 거고, 5년 후를 생각했을 때, 막연하다면, 네, 지금은 혁명기를 들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런칭 프로모션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패키지로 6개 해서 500 패키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보상을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빌딩 보너스가 어떻고 이런 거 막 말고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단순하게. 어떻게 500 패키지짜리를 20세트를 전달하면 400에서 500만 원 받아요. 우리가 이것만 전달할 건 아니잖아요. 400만 원, 500만 원.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400만 원이라는 페이를 받으면 그게 작은 돈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차원으로 들어오는가가 중요하지만 내가 연봉 한 4천, 5천, 4천 정도 하면 한 전체 임금 6%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든 아니면 뭐 사업한 지 얼마 됐든 일단 그 이후에 레버러지는 수익 말고 지금 내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걸로 내가 400만 원, 20세트를 한다면 400만 원 페이를 플러스로 받게 되는 거죠. 그냥 쉽게 그러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나 플러스, 맞죠? 나 플러스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를 대리점을 더 배출하면 돼요. 배출하면 돼요. 9월 21일까지. 네. 그리고 40세트를 내가 확보해서 내 레버리지 수익 빼고 1,000만 원의 수익을 보겠다면 40세트거든요. 곱하기 4. 그러면 나 위에 4명의 대리점을 더 분양을 해내면 됩니다. 하자.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제품이 있잖아요. TR90. 그걸로 2달 만에
두 달 만에 2천 GV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행동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분은, 저는 솔직히 이런 격투하고 이런 무서운 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막 힘으로 세고 이런 게 안 좋아하지만, 제가 아이가 둘이가 있는데, 큰아들은 지금 고3이거든요. 고3인데 또 음악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기도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도 따로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제가 실기 레슨 때문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데려다 주고 막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운전하고 있는 옆에서 엄청 에너지 넘치는 걸 막 듣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너무 에너지가 좋아서, 야, 석진 언니 이런 거 막 듣나? 그러니까는, 지가 한 번씩 이렇게 찾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와,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뼈 때리는 말들이 들어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것도 준비에 대한 과정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메이웨더, 맞죠? 메이웨더. 이분이 킥복싱 업계에서는 최고 부자라고 합니다. 어,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고생들 하고 그 리턴 안 오면 어떡해? 아이 그러면은 살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어. 확률을 높이는 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본 자세야. 오케이? 메이웨더 알아? 격투기 쪽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야. 별명이 머니야. 이제 복싱하면 메이웨더가 많이 언급이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무패야. 진 적이 없거든. 한 분야의 정점이고 결국 각 분야의 정점들은 통하는 게 하나 정도 있어. 난 거기서 배울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난 되게 공감을 해. 연습이 지옥 같대. 그 일상생활이. 그리고 경기 때 너무 즐겁대. 쉽고. 너무 쉬우니까 퍼포먼스를 할 여유까지 생겼대. 그냥 이기고 무슨 퍼포먼스 하지? 근데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무섭대. 왜? 연습이 지옥 같아서. 우리가 해방되는 순간은 시합 때. 연습 때 평범하게 하다가 시합 때 막 기적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 수능날 수능을 잘 보려고 하면 수능이 잘 가지나? 아니지, 절대 아니지. 수능날 너희들의 그 수능 실력을 결정하는 건 언제야? 그날의 컨디션?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크게 잘 주지 않아. 수능 당일날 너희들의 점수를 결정하는 건 그 수능 당일이 아니라 디데이 100일, 그 전 1년까지 어떻게 살아왔냐가, 즉 그날 그냥 검사받는 날이야. 너 1년 동안 잘 살아오셨어요? 라고 검사하는 날이 수능 당일이야. 수능 당일날 기적을 바라지 마, 제발. 스크림 때 1승 5패하고 2승 4패하고 그냥 무난하게 하다가 갑자기 대회 날 막 기적을 바라지 말라고. 너무 비효율적이야. 너무 스트레스, 중압감도 크고 말이야. 연습이 고통스럽고 시합이 편하게 느껴져. 나랑 연습 때 많은 걸 할 거야. 시합 날이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시합 날이 즐기는 날이 될 수 있고 그 정도 여유가 생길 정도로 연습에 많은 걸 쏟자. 우리는 이 지구의 주인공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도 지금 SKT, 젠지, 우리 이상 혹은 우리랑 비슷하게 이렇게 회의도 할 거고 스크림도 할 거고 다 자기들이 주인공이야. 사연이 있단 말이야. 사연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란 거지. 여기 1%에 1%, 0.1%가 모인 이 천재들 중에 천재들만 모인 이 LCK에서 우리가 배를 달리하면서 특별해지면서 1, 2등을 하려면 완전 센세이션을 해야 돼. 가보자고. 그럼 사연 있는 사람들 다 주연 만들어버리자고. 우리가 주연 되자. 한 번 사는데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영상 어때요? 와, 지금 제가 들을 때마다 막 심장을 때리고 그 말 있잖아요. 다 조연 만들어 버리자. 우리가 주연 되자. 네. 우리 인생의 주연은 나잖아요. 그죠? 어, 시합 때 우리가 말하자면 런칭되는 그날인 거예요. 그날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너무 즐겁게 기다리는 거죠. 왜? 그 전에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면. 네.
그런 날을 우리 만들어서 내 인생 신의 한 수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다행히